자, 탐방노트 시간이고요.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B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나오시네요. 네. 네, 오늘 일정상 출연자 한 분이 좀 일이 생기셔가지고 대신 좀 하시느라고 오랜 시간 좀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할 건 가야 되겠죠? 네, 탐방노트 첫 번째 어디 탐방? 더블 게임즈에 다녀왔습니다. 더블 게임즈? 네, 이틀 전에 다녀왔는데 회사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 사실 뭐 게임 회사라기보다는 이 회사는 이제 소셜 카지노 좀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셜 카지노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가가 안 되고 아시아 쪽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북미 시장이나 저 유럽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뭐 축구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스폰서들을 보면은 이런 베팅 업체들이나 그런 카지노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소셜 카지노 이런 부분이 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한 7조 정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슈퍼네이션 회사를 아마 2분기 때 아마 인수 절차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게이밍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난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이게이밍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실제로 현금을 실제로 베팅을 해가지고 인출까지 가능한 이제 온라인 이제 갬블링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7조 원입니다. 워낙 이제 큰 시장이라 보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셜 카지노가 사실 2020년에서 21년까지는 굉장히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실제 굉장히 잘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리오프닝이 되면서 매출이 소폭 하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런 매출 관련 부분이 좀 안정화되어 있다 보고 있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슈퍼네이션이 인수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북유럽이나 서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매출이 크게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회사에 대한 자회사 그겁니다.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스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실제로 북미 매출액의 90%는 이제 이쪽 회사 더블다운 카지노에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아시아 제치고 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유럽 북미 쪽 시장 해도 크게 좀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는 좀 회사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 도박은 굉장히 뭐 죄악시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 최근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게임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이런 사행성 관련해서 최근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는 아니냐 했더니 아직까지는 국내 사업에 대한 크게 관심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해외. 네, 그렇죠. 거의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주주총회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사주 10%에 대한 소각을 좀 하기로 했고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6만 5천 원까지 회복 못하면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고 2년 이내에 만약에 M&A나 관련된 투자 소식이 없게 됐을 때도 우리가 자사주 소각을 50%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이상 뭐 하반 경직성은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좀 시장에서 나오는 게 6만 5천 원까지는 어느 정도 상방이 열린 게 아닌가. 아니면 6만 5천 원 못 가게 되면 무상증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주주와의 약속도 제가 볼 때는 주가에 대한 탄탄한 흐름과 그리고 M&A 지금 관련된 동유럽 쪽 게임 개발사가 또 관련된 M&A 이슈가 또 있는 만큼 인수 이후 슈퍼네이션 인수 이후부터 3분기 때부터는 이쪽 카지노 관련해서 좀 매출이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고민인데 뭐 사실 양성화를 논의해보고 그것도 산업이니까 그죠? 아니 뭐 그걸 꼭 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보면은 세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 이게 다 사행성, 도박, 죄악시 하면은 뭐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지만 산업으로 또 뭐 건전성이 사실 있을지 좀 애매하고 양건성. 그 세수를 거기서 세금을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고라도 해라라는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무 제가 정책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답답한 게 좀 있어서 꼭 특정 기업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회사는 지금 하여튼 뭐 꾸준하게 북미나 유럽 쪽으로 합법화되어 있는데 시장으로 가서 하겠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매출이 한 6천억씩 나오길래 와 게임 회사가 6천억씩 나오는 회사가 소셜 카지노로만 6천억. 그렇죠. 소셜 카지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IR 그쪽에서도 저희는 게임 회사라고 매출이 이게 이제 애매하다고. 뭐라 그러지? 베팅을 베팅.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 혹시 카지노 혹시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마지막에서 이재훈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재훈 배우가 그래서 소셜 카지노 이 테이블 만들어 카메라 찍어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하는 뭐 흔히 뭐 캐주얼 게임처럼 좀 확산시켜서 좀 더 덜 사행성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제 흐름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뭐 유럽은 워낙 그쪽에서는 합법화되어 있고 잘 되고 있고 북미도 뭐 전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몇 개 주만 좀 허용이 됐고 캐나다도 이제 한 개 주, 뭐 온도리온인가 그 좀 인구가 많은 그 나라 그 도시에만 합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면은 뭐 동남아도 좀 준비 중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쪽도 뭐 P2E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조금 보면은 하여튼 뭔가 논의를 좀 공론화시켜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더블 게이지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가격 전략 이화진 과장이 생각하는 공모가는 6만 5천이긴 하지만은 그냥 그 아래 안전하게 6만 원대는 그래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 공모가는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뭐 공모가가 6만 원 정도였어요. 6만 5천? 6만 5천 원. 그러니까 6만 5천 원 되면 매물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6만 원 그 정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신규 진입을 한다면은 한 4만 원 초반 정도 되네요. 지금 한 4만 5천 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가격대도 이미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반 경직할 것 같다. 네, 하여튼 화면에 나오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ABL 바이오는 ABL 바이오 작년에도 다녀왔었던 기업이고 바이오가 요즘 논란이 많죠. 네. 모 바이오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그렇죠. 뭐 이게 주주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이익이 안 난다는 것 때문에 ABL 바이오는 이익이 나죠. 작년 흑자 났습니다. 처음으로 흑자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여기서도 알테아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현금성이 좀 어느 정도 풍부하고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없는 회사들을 위주로 하게 되면은 결국 기술력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크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인 부분이고요. 물론 최근에 이런 3대 바이오테크들이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그런 바이든 정부에서 안정복 프로젝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ABL 바이오는 작년 1월달에 1조 2천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마일스톤 지급이 실제로 공시에도 나왔었고 작년 영업이익이 흑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는 퇴행성 뇌질환 쪽에 됐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파디 T에 있는 이런 면역 항암제 쪽에 대한 좀 기술 이전 기대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4-1BB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감독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상업화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제 빅파마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BL 원원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에스모 실제로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관련된 인상 일상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큰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된 기술 이전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번 추가 이전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워낙 이제 현금성이 풍부한 회사다 보니까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중장기간으로 좀 계속 빠스권이 있습니다. 2만에서 3만 원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추가 기술 이전이 나와야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가격 전략? 3만 원. 일단 박스권 상단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만약 파이프라인이 거의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워낙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워낙 작년에 한계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산업피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3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스턴이 누적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회사라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 저희도 한발에서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 차곡차곡 잘 가다 그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증여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내용 보니까 그것도 이제 공식적인 그렇죠. 증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하고 이상훈 대표님 부분 저희 뭐 와이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작년부터 지금 디날리, 다인 경쟁회사들이 그런 관련된 수용체가 조금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에서는 ABL 바이오가 이런 특허 등록돼 있는 부분이 IGF 원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력은 있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오르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빅파마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동안 못했던 인상들을 진행해보자. 그러면 얘네들 우리 플랫폼 이중항체 플랫폼 한번 써보자. 물론 아까 자막도 나왔던 것 같은데 론자라고 해서 이제 CDMO 관련해서 전 세계 가장 경쟁력이 센 회사입니다. 어제 그 관련 이슈를 좀 급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중항체 생산을 같이 론자를 통해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ABL 바이오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은 좀 검증이 됐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좀 좋은 회사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하자만 없다면은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께 이제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암에 대한 언급, 뭐 인간의 질병, 조기 진단 얘기해서 진단 회사들이 확 또 막 불붙었다가 하루 만에 짧게 기억력에서 사라지고 또 그런데 어째 암과 그 뇌병변 장애, 알츠하이머하고 이제 맞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굉장히 뭐 노령화 사회는 문제가 되는 질병이죠. 맞죠. 네. 그만큼 이제 ABL 바이오도 항상 물론 암젠의 이제 레카네밥이나 아도카레밥 같은 경우도 계속 임상 치매 나올 때마다 이제 ABL 바이오 계속 언급이 되는 이슈가 이 결국에는 일반 단일 항체가 아니라 이제 이중 항체 같은 경우가 그런 내 혈관을 벽을 뚫어야지 주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력이 그게 디날리랑 다인 같은 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상해서 ABL 바이오 자체가 실제로 그런 생각보다 얘네가 장벽을 잘 뚫네, 투여가 잘 되네 싶어가지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까지 들어봤고 가격 전략도 지금 화면에 나와서 제시가 됐고요. 네. 또 다른 기업도 들어볼까요? 네, 케이카. 케이카. 예, 다음 달로 원래는 다음 달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입을 유예를 시켰고 뭐 대기업이라 현대차, 기아 그게 다음 달입니다. 결국 다음 달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중고차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올랐던 거는 금리 인상이 제일 컸죠. 제일 컸던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다음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 뭐 동결 얘기도 나오고 있고 1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이 금통위. 네. 저녁으로 넘어가면은 미국 개장 전에 CPI. CPI. 또 허들 많네. 근데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고차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고차 할부 팩토링 쪽인가요? 그럼? 네, 그렇죠.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중고차를 다 100% 현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캐피탈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캐피탈 금리가 높다 보니 당연히 이제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고차 가주들이 생각보다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형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롯데렌탈이나 뭐 오토엔이나 관련된 케이카 덩달아 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현대차, 기아가 서서히 나오게 되고 이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전기차도 이제 서서히 이제 연식이 좀 지나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뭐 관련 배터리 이슈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서도 나중에 이런 배터리 수급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중고차에서 나오는 전기차도 결국에는 폐배터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뭐 폐배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관련된 뭐 배터리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건 나중에 좀 차치를 하더라도 결국 중고차 시장은 좀 살아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기대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기차 보급 확산 그리고 또 뭐 2차 전지 이슈 거기에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 막 전해질 막 나눠가지고 지금 막 빙빙빙빙 도는데 결국엔 폐배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오면은 1차적으로는 ESS 쪽으로 분류할 거고 폐배터리도 그 뭐라 그래 분업화되어 있는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디는 추출이 전담이고 뭐 전담이고 근데 배터리가 나오면은 이게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중고차 업체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뭐 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 뭔가 공식화된 건 아니라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그래서 어떻게? 가격 전략은 18,000원이고요. 뭐 매수가는 뭐 11,000원대.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보시고. 네, 매수가는 뭐 11,000원 정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14,000원인데. 혹시나 빠지게 되면. 너무 넓지 않을까요?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진짜로 저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네. 정정? 네, 물론 어제 사실 케이카가 8% 정도 상승했던 걸 좀 감안해서 좀 그런 방향을 좀 잡았던 거고요. 물론 다음 주 금리 향방에 따라서 매수가 못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뭐 이 가격대
뭐 접근해도 사실 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14,000원으로 해야지 11,000원으로 잡아놓으면 저걸 어떻게 해라고. 네. 조금 비현실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게 어깃장을 조금 한번 살짝은 쉽게 오를까 좀 싶기도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5월달이 이제 그게 결국 중고차의 이제 대기업 중고차 인증 사업이 본격화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회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탐방 리포트 들어봤고요. 오늘 세 종목이네요. W게임즈, ABL 바이오, K카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 되시면은 임플란트 회사 한번 좀 다녀와 주시면 안 될까요? 어슨테 임플란트요? 뭐 아니 어디가 됐든 예,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개가 되면 꼭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이 오늘 장시간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